사람들은 항상 과정보단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수많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고 단 한 번의 실수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은 그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고 누구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프로듀스 이후의 장원영, 아이즈원 이후의 장원영. 유독 날씨가 푸르던 여름날, 서울시 용산구 한 어느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은 장원영. 어머니께서 길고 예쁜 다리를 가진 학이 날아와서 앉는 꿈을 꾸시고 태어난 그녀는 세상의 모든 것에 호기심이 있었고 모든 것이 신비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재밌어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고 또 다음 날에는 TV 속에 나오는 가수들이 멋져서 가족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도 부르곤 했죠. 그런 모습을 본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그로 인해 플루트, 피아노, 바이올린, 수영 등등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도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오죽하면 그녀의 어머니가 코피가 터지는 일이 빈번할 정도로 그녀는 모든 것에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신의 언니 중학교 졸업식에 참석했다가 스타쉽 엔터 관계자에게 길거리 캐스팅을 받게 됩니다. 원래 꿈은 아나운서나 변호사를 꿈꾸었지만 많은 경험을 하고 싶었던 그녀는 캐스팅을 승낙하고 그렇게 스타쉽에 입사하게 됩니다. 부모님과 함께 처음 스타쉽 회사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이 설레었습니다. 그때 한 꼬마가 장원영의 부모님에게 해맑게 인사를 합니다. 훗날 자신과 같은 멤버가 될 안유진이었죠. 부모님 곁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적응하기 힘들었던 둘은 서로 미묘한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 유진과 함께였던 그녀는 연습생 생활이 결코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같이 추억을 쌓아가던 그 둘은 스타쉽의 연습생으로 들어온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2개월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걸그룹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그녀의 우려와는 달리 첫 등장부터 예쁜 얼굴과 우월한 기럭지로 그녀와 안유진은 많은 주목을 받고 시작합니다. 안유진, 장원영입니다. 장원영 연습생은 96명 연습생 중에 최연소. 실제로도 방송이 나간 직후 많은 화제가 돼 많은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됩니다. 먼저 A 없습니다. 첫 심사 등급은 B, A가 아니어도 그녀는 안도합니다. 이후 그녀는 그룹 배틀에서 센터에 서게 됩니다. 장원영 센터는 곧 승리, 라는 수식어도 붙을 정도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매우 좋았고 무대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마쳐 유진과 함께 살아남게 됩니다. 자신만의 시그니처 표정과 컨셉 소화력으로 회가 거듭될수록 그녀는 빠르게 성장하였고 잠시나마 1위의 자리에 앉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무대가 끝난 뒤 프로듀스의 잔혹한 경쟁 시스템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스타쉽에서의 연습생 생활과는 달리 프로듀스에서의 생활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순위가 발표될 때마다 탈락하는 연습생들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부담감과 무서움을 느끼게 된 것이었죠.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을 잃고 트레이너 선생님들에게 연이은 호평을 받게 됩니다. 뭐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은 곧 부담감으로, 부담감은 곧 자괴감으로, 자괴감은 곧 순위 하락으로까지 이어져 자칫하면 데뷔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의 무서움을 마주한 그녀는 끝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겨우 중학생 2학년이 짊어지기에는 힘든 것들이었죠.
설상가상 같이 데뷔하기로 굳게 약속한 유진마저 데뷔 순위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자 그녀는 멘탈 붕괴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때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든 것은 바로 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자괴감과 불안감이 밀려올 때마다 그녀는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연습하고 또 연습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프로듀스 마지막 무대에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 무대가 끝나고 최종 순위 발표식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분명 축하받아야 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인데 모두가 한마음으로 심호흡만 할 뿐이었죠. 5등 연습생은 앞으로 잘 부탁해 무대에 섰던 연습생입니다. 28만 487표를 가져간 스타쉽 안유진 연습생. 사실 유진은 최근까지 순위가 계속해서 내려가 사람들은 사실상 탈락 멤버라고까지 할 정도였는데 최종 데뷔 멤버에 들어가자 유진은 오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불안해져 갔습니다. 데뷔 명단을 한 명 한 명 발표할 때마다 자신은 불리지 않았던 것이었죠. 최근 순위 하락세 때문에 1등과 2등은 상상조차 못했었고요. 자리는 이제 1등과 2등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프로듀스 48의 최종 1등을 차지한 연습생입니다. 종합 득표수 33만 8,366표를 가져간 축하합니다. 스타쉽 장원영 연습생. (2018년) 아이즈원은 데뷔하자마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센터에는 장원영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아직 첫 데뷔라 많이 어색한 모습. 그녀는 두산 베어스 초청을 받아 아이즈원 최초로 시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시구하기 전 태풍이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경기장에 도착하자 거짓말처럼 태풍이 소강되어 행운의 여신이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하였죠. 또한 그녀는 아이즈원의 데뷔곡으로 음악방송에서 1위를 함과 동시에 그녀는 모든 음악방송을 통틀어 최연소 1위 수상자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악의적인 편집과 사람들의 선동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멤버인 사쿠라가 간격이 좁아서 어깨를 비켜주려 한 찰나의 순간 장원영이 어깨빵을 쳤다며 사람들을 선동했고 렌즈가 불편해서 잠시 눈을 치켰던 표정을 악의적으로 캡처해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이성보단 감정이 앞섰던 사람들은 이제 막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그녀를 무자비하게 비난하였고
또한 그녀는 하지도 않은 학폭 루머에까지 휩싸이게 됩니다. 이처럼 그녀를 한순간에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기엔 단 몇 장의 악의적인 사진과 잠깐의 선동이면 충분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타격을 별로 안 받는 성격이라 만약에 이게 진짜 팩트가 아니고 내가 한 게 아니면 어떤 말을 들어도 no problem, I don't care. 사람들이 그녀를 건드리면 건들수록 깨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졌죠. 어떠한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에게 또 한 차례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시리즈가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문자 투표를 조작해서 순위를 뒤바꾼 투표 조작을 공식 사과했습니다. 일부 팬들로부터 해체 요구까지 받고 있습니다. 해체. 조작 사건이 터진 후 피해는 곳을 아니 그녀와 멤버들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때다 싶어 물어뜯는 기자들과 언론사, 그리고 늘 물어뜯었던 악플러들까지. 아이즈원이 안녕하세요, 아이즈원입니다. 아이즈원은 다시 활동을 재개합니다. 2018년 10월에 데뷔해 1년 넘게 활동하며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활동을 중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었죠. 안 좋은 사건에 휘말리며 마음은 무겁고 분위기는 우중충. 하지만 그녀는 팬들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자신을 좋아해주는 팬들을 떠올리며 본인 인생 최초로 작사에 도전하게 됩니다. 조작 사건 이후 더욱 결집된 멤버들은 자신들에게 향했던 모든 비난의 화살들을 극복해내고 블루마이즈 앨범으로 아이즈원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건 모두 우리의 위즈원 덕분인데 항상 곁에 계셔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자 가수로서 성장을 해 나갈 테니까 계속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진짜 고맙고요. 사랑합니다. 안녕을 하더라도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고 서로를 늘 생각하는 그런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도 사랑할게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즈원. 언젠간 닿을 평행선을 약속하며 유진과 함께 스타쉽 소속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스타쉽으로 돌아온 그녀와 유진은 아이브로 재데뷔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돌아와 보니 어느새 몸과 마음은 성숙해져 있었고 막내를 벗어나 회사의 중심이 돼 책임감도 가지게 되었죠. 라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둘, 셋.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제주도에서 온 순수한 소녀, 일본에서 온 모든 게 낯선 소녀, 연습생 4년차 맏언니, 이제 막 중학교 2학년이 된 막내, 그리고 그녀와 안유진까지. 절대로 섞이지 않을 것 같았던 6명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자신들만의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내며
아이브로 데뷔라는 한 가지 꿈을 향해 함께 달려갑니다. 연습생 시절로 다시 돌아간 그녀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잠시나마 책임감과 부담감이라는 무게를 벗고 미련 없이 함께 열정을 쏟고 첫 합을 맞출 때는 모두가 서툴렀지만 결국 하나가 된 순간의 기분은 정말로 낙엽이 지고 서리가 앉기 시작하던 11월 말 하나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바로 아이브가 데뷔를 한다는 기사였죠. 결국 아이브는 데뷔와 동시에 기록이란 기록은 모두 갈아치우고 아이돌 4세대를 열게 되는 그룹이 됩니다. 데뷔하자마자 많은 주목을 받은 아이브는 오히려 더 신중해졌습니다. 데뷔곡부터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려 다음 곡을 준비하는데 애를 먹었던 것이었죠. 두 번째 앨범 타이틀곡을 모니터링하는 자리에서는 회사 사람들도 긴가민가했습니다. 데뷔곡이 빠른 템포의 신나는 노래였지만 이번 노래는 비교적 느린 템포의 노래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노래에 확신이 들었던 그녀는 더욱더 과감히 뛰어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6명의 소녀들이 쏘아 올린 화살들은 이번에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적중하였고 이번에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아이브는 다시 한번 역사를 쓰는데 성공합니다. 그 중심에는 서로 믿고 의지하며 같이 함께 달려온 멤버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녀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시 한번 사람들은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번엔 그들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악플 알바까지 고용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조회수에 미친 사이버레카들은 단순 인신공격을 넘어 허위사실, 멤버들 간 이간질, 그녀의 사생활, 그녀의 가족까지 건드리며 그녀를 흔들게 됩니다. 그들은 너무 악질적이라 기사에 실리기까지 합니다. 정말 정상인이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악플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눈물을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그녀를 울린 것은 악플이 아닌 바로 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말을 잘 모릅니다. 때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제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원영에게 반응이 없습니다. 원영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기대되고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그래서 원영아 정말 고마워요. 원영이 팬이 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들이 그녀를 공격할수록 그녀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이 그녀와 멤버들을 음해할수록 아이브는 더욱더 결집되었고 그들이 그녀를 아무리 까내려도 (2022) 멜론 뮤직 어워드 올해의 베스트 송 수상자는요
아이브 러브 다이브.